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민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감사라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분담 비율로는 아직까지 이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국제연안 정화의 날을 맞아 봉황갯벌에서는 마산만 대청소가 실시됐습니다. 살이 통통 오른 새우가 펄떡이는 고성군 삼산면 한 새우 양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명절은 전통시장의 대목입니다. 이 시기 대형마트 못지않게 사람이 붐비기도 하는데요. 반면 이 대목을 놓치면 그만큼 손해가 막심해 질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상인들은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한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최대 전통시장으로 불리는 마산어 시장. 평소 같으면 손님의 발길이 줄어드는 시간이지만 2주 정도 남은 추석을 앞두고 이른 명절 준비를 위한 사람들로 골목하는 북적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조상들 모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처하고 그래 같이 나왔어요.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에 만족한 듯 두 손 가득히 시장을 떠납니다. 고객들의 방문으로 모처럼 시장 안이 활기를 띠자 상인들은 명절 특수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추석이 지금 다가오니까 손님들이 많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모든 물건도 싸고 싱싱하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특히 지난 6월부터 상인회를 중심으로 온누리 상품권 할인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올린 것도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데 한몫했습니다. 또한 백화점보다 전통시장 상품 가격이 30% 이상 저렴한 만큼 시민들의 시장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에서 감기로 인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상당히 힘들어 왔습니다. 백화점보다는 재래시장이 한 30% 정도 가격이 싸다고 하니 우리 자원 시민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의시장을 많이 찾아주셔야만이 우리 의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올 추석은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예년에 비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단순 명절에만 반짝 찾는 곳이 아니라 특색 있는 먹거리와 체험 관광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계속된 갈등의 무상급식 문제. 하지만 최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학교 급식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상급식은 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 무상급식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학교급식 감사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일괄 타결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경남도의회에서 오는 15일 급식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후 그리고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이후 급식비리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해결을 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두고 경남도는 영남권 4개 시도 평균인 31.3%, 약 300억 원을 최대치로 정해놓았지만 도교육청의 경우 식품비와 운영비를 합한 670억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 2배가 넘는 분담 비용을 두고 각 지자체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기한 내 협의를 보지 못한다면 내년도 역시 무상급식은 힘들 듯합니다. 두 기관이 분담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무상급식 폭은 대폭 축소될 수 있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라도 지자체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 두 기관의 협의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는 국제연안 정화의 날입니다. 세계가 동시에 바다 대청소를 진행하는 날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마산지방해양청과 두산엔진이 참여한 가운데 마산만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만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따스한 가을 햇볕이 내리쬐는 월요일 오후, 봉황 갯벌 생태장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손에는 포대자루가 쥐어져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바로 마산만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연안 정화의 날을 맞이하여 봉황갯벌에서 특히 해양 정화 활동을 하는 것은 이 지역은 마산 봉황갯벌은 우리 마산만 창원 이 권역에서 해양환경 보존의 메카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해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 전후로 국제연안 정화의 날을 맞이해 세계가 동시에 바다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봉암 갯벌 생태장과 진해구 명동에서 대청소가 진행됐는데요. 우거져 있는 갈대숲 구석구석 쓰레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많이 발견되는 것은 썩지 않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쓰레기들입니다. 이번 대청소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두산엔진 직원들이 함께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이 봉황갯벌이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인데 생태가 잘 가꿔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인접해 있는 회사로서 이 생태를 지키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이게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편 국제연안 정화의 날을 맞이해 실시하는 바다 대청소는 9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바다 쓰레기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시민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살이 통통 오른 새우가 남해안 지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새우에는 키토산이 많아 우리 아이들의 성장뿐 아니라 뼈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최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군 삼산면 한 새우 양식장. 살이 통통 오는 새우가 벌떡이고 손님들은 새우 먹는 맛에 흠뻑 빠집니다. 앞으로 딱 2달 맛볼 수 있는 귀한 몸인데요. 구이나 튀김, 수제비 등 새우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입니다. 다양한 요리 식자재로 사용되는 새우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데요. 키토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아이들의 근육과 뼈를 성장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한 맛이 특징인 남해안 새우는 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인기 또한 높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해마다 오거든요. 이 맛이 굉장히 담백하고 입안에 감칠맛하고 이런 게 돌아서 굉장히 좋아요. 해마다 저 친구랑 이래 몇 번씩 옵니다. 이거 먹으러. 이렇게 수확된 새우는 택배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요. 킬로그램당 38,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새우가 미식가들의 입맛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경남도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 경계 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소방 가스 안전 대책 등을 강화합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추석 연휴 야간에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서장 지휘선상 근무로 초기 대응 체제를 강화해 119 구급대, 구조대,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방헬기는 도내 주요 고속도로 주변을 항공 순찰하면서 각종 사고 및 산불 예방 홍보 방송을 실시합니다. 소방정과 인명구조정은 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투입되고 구급차는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다중 밀집 장소를 전진 배치됩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19 병의원 약국 안내 및 질병응급의료 상담은 119 종합방재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수용률은 그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올해 명예퇴직 신청자 수는 1,055명으로 지난해 771명보다 약 40%가량 증가한 추세지만 그에 따른 실제 명예퇴직 수용자는 지난해 65%에서 45%로 줄면서 전국 평균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는 계속된 신청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용률이 급감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연금이 삭감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교원들 사이에서 크게 작용해 명예퇴직 신청자가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경남도 소방본부가 코드블루 전문 대응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코드블루란 병원에서 쓰이는 용어로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을 말합니다. 도 소방본부는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대응팀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대응팀은 역과 터미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무자와 경비원 등으로 팀당 3명에서 5명씩 편성합니다. 도 소방본부는 이달 안에 대응팀이 운영할 장소를 선정하고 오는 11월까지 장소별 대응팀을 구성해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집중 교육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는 창원광장을 시민친화형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창원광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원형 공간이지만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에 기념 조형물을 세우는 것 외에는 행사도 거의 열리지 않으면서 교통섬으로 전락된 광장을 서울 광화문 광장처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품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활용 방안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곳입니다. 이에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의 추진 방향은 원형을 보존하되 시민이 행복하고 문화가 살아있는 젊음이 약동하는 광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원광장 활용 방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공모에 들어갑니다. 경남 창원시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운동 결과 8월 말 현재 121억 원어치의 구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103억 원을 훨씬 넘어선 액수로 이 같은 결과는 창원시가 지난달부터 추진한 창원 서민 경제 활성화 100일 대책에 지역 기업과 유관기관 등 각계 계층의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한몫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창원시는 추석과 각종 문화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9월과 10월이 지나면 애초 목표액의 150%를 웃도는 매출 155억 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5일까지는 개인 현금 구매 시 1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5%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개관으로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는 창원 컨벤션 센터의 증축 공사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총 사업비 49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증축은 201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18,689제곱미터로 추가 확장되고 전시장의 회의실 규모도 늘어나 2,000명 이상의 대형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력과 발판을 마련할 방침으로 세코 증축이 완료되는 2017년 첫 국제행사로 세계 한상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창동통합상가상인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사흘간 창동 사거리 일대에서 창동거리 문화축제를 개최해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창동 상인들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창동 지역민들의 단결심과 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창동 뮤직 페스티벌과 창동 가족 콘서트를 비롯해 창동 이종 격투기 대회와 창동 K-팝 페스티벌 등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행사들로 꾸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세계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도 마련돼 있어 축제를 찾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남도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창원 컨벤션센터와 경남 일원에서 경남도와 아시아 지방 정부 간의 우호 증진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2015 한 아시아 지방 정부 경제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2016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내년 2월까지 군 주최 행사뿐 아니라 전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 및 축제를 방문해 공룡 엑스포 알리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오는 2016년부터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교육 전문적인 역량과 인성 부분을 강화하고 소양이 부족한 교사는 면접고사에서 탈락시키는 등 심층 면접을 크게 강화할 방침입니다. 거제대학교가 7년 전 재학생들을 위한 풋살장을 건립하면서 학교 용지를 벗어난 살림을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정확한 경계 측량 후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남 지역의 전기차 충전 시설이 확충됩니다. 새로 설치되는 곳은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 통영학섬휴게소 등 7곳이며 이로써 전기차 충전 시설은 총 38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남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는 통영시 한려수도 케이블카가 추석 명절 전 비수기를 이용한 정기 정비를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휴장에 들어갑니다. 창원시가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전국 경연대회 본선에서 네트워크 지자체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창원시는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과 기후행동의 날 지정운영 등 17개 시책과 성과 등을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홍콩에서 개최된 2015년 홍콩 시푸드 엑스포 아시아에서 통영시 수산물 홍보관 부스를 별도로 설치해 7개 수협과 4개 수출업체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행사 기간 중 수출 상담으로 천연 조미료와 장어 등 80만 불 수출 계약을 이뤘으며 통영 활굴 또한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12일 마산해연구 내서읍 소재 삼풍대 공원에서 독서의 달을 맞아 창원시 내서도서관이 주관한 숲내음 책내음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매직버블 공연과 내 손으로 꾸미는 부채 만들기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가 펼쳐져 궂은 날씨에도 많은 주민들이 찾았습니다. 통영소방서는 지난 10일부터 3일 동안 도서지역 전담, 여성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와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관서장이 직접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통영 관내 주요 도서에 편성돼 소방 공백 최소화로 119 소방대원들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창원시 자원봉사센터가 NC다이노스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홍보대회를 12일 마산 야구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NC다이노스와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자원봉사 캠페인송에 맞춘 플래시몹 율동과 NC다이노스 응원 문구 피켓 홍보를 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산소방서는 2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 요인 사전 지도 및 관계자 안전 마인드 고취로 시민들이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관서장이 관내 주요 취약 대상인 메가박스 상영관, 어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5개소를 방문해 사전 화재 예방, 안전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